안녕하세요, 윤조아입니다. 저는 교육치료사로서 뇌성마비, 자폐증, 학습장애 그리고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부모님을 돕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 시리즈를 통해 여러분을 저의 집으로 초대해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지 두 자녀를 위해 제가 하는 치료 방식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이 여정의 경험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뇌, 뇌교 영역 발달과 감각 통합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운동을 소개했습니다. 뇌교 영역은 많은 발달 영역을 담당합니다. 특히 뇌교는 통증, 더위, 추위 및 배고픔에 대한 인식을 담당합니다. 이 시기에 아기는 어머니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애착을 갖기 시작하며 자기 보존, 공감, 사회적 단서에 대한 해석을 발달시킵니다. 따라서 뇌교는 우리 자녀의 신경 발달을 위한 토대 영역을 합니다. 그리고 신경 발달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음 단계 신경 발달을 넘어가기 전에 아이가 해당하는 발달 영역에 잘 정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높은 레벨의 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좋은 기반을 갖추려면 낮은 레벨의 뇌가 잘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 자녀에게 여전히 감각 문제가 있거나 아이가 폐로 기어다니는 방법을 모른다면 에피소드 18 및 19에서 소개한 운동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세요. 최소 3개월이나 4개월 동안은 계속해서 해당되는 훈련에 집중하세요. 너무 성급히 다음 발달 단계로 진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의 감각 문제가 조금씩 좋아지는 것이 보이고 배로 잘 기어 다닐 수 있다면 다음 발달 단계로 넘어갈 때입니다. 다음 레벨은 중뇌입니다. 중뇌 또한 여러 발달 영역을 담당합니다. 중뇌는 뇌의 하위 레벨과 상위 레벨을 연결하는 다리로서 신체 화학 반응, 내분비 시스템, 면역 체계, 알레르기, 분뇨 조절, 수면 패턴 및 통기 부여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중뇌는 충동 조절, 학습 기억, 감정 반응, 눈과 손의 협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뇌 자극이 필요한 아동은 정상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쉽게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이들은 행동이나 충동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중뇌 기능 저하는 신체적 징후를 보이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 제 아들은 땀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흘렸는데 특히 밤에 잘 때 더욱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나 중뇌를 자극하는 운동을 하게 되자 체온 조절과 땀 나는 것도 많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신경 발달 접근법 훈련을 통해 우리는 소뇌와 중뇌를 동시에 다룹니다. 소뇌는 뇌관 바로 뒤에 대뇌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뇌의 주요 기능은 균형과 조절, 특히 근육 조절력과 운동 학습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뇌 발달과 자극을 다룰 때 우리는 아이에게 부드러운 흔들기 동작을 유도하여 몸의 균형을 잡도록 돕는 운동을 합니다. 이를 수행하는 첫 번째 운동은 손과 무릎 흔들기라고 합니다. 아이가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팔 뒤꿈치 위에 앉게 한 다음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발을 앞으로 뻗게 합니다. 손을 펴서 바닥에 똑바로 놓습니다. 다음 동작은 준비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앞으로 그리고 뒤로 움직이게 합니다. 이때 아이가 등을 곧게 펴거나 아니면 약간 젖은 상태를 유지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동작은 아이가 막 두 발과 무릎으로 기어갈 준비를 할 때 볼 수 있는 동작입니다. 아기는 기는 자세에서 앞으로 전정하기 전에 무릎을 앞뒤로 흔듭니다. 결과적으로 이 운동은 약 6개월이나 7개월의 발달 단계에 있는 아동의 발달을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가 바로 수초가 중뇌를 덮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두 번째 운동은 중뇌 발달의 다음 단계를 목표로 합니다. 아이가 손과 무릎으로 능숙하게 기어다니고 나면 걷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로 걷기 전에 아이는 무릎으로 흉유를 잡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아이가 손과 무릎으로 기어가기 자세에서 점차 무릎으로 서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중뇌 발달을 목표를 할 때 아이를 무릎으로 걷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무릎으로 걸을 때 발등과 종강이가 바닥에 끌리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아이가 발등이나 종강이를 들어 올리고 있다면 뇌교 발달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표시입니다. 아이가 계속 종강이와 발등을 들고 무릎으로만 걷는다면 이 전 단계인 배를 대고 기어가는 연습으로 뒤돌아가서 훈련을 조금 더 한 후에 다시 무릎으로 걷는 훈련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신경 발달은 순차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부모님의 깊은 관찰과 집에서 하는 훈련들을 통해 우리 아이가 어느 단계의 발달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단계에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배로 기어다니는 것은 잘 못하지만 손과 무릎으로 기어다니는 것은 잘 한다고 하더라도 꼭 배로 기어가기 연습을 해서 해당 발달에 관련된 운동을 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일단 낮은 단계의 발달이 완료되고 난 후 다음 단계 운동으로 이동해야만 합니다. 돌아가서 에피소드 18과 19를 보시고 뇌하의 레벨의 발달과 관련 운동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창에 질문해 주세요. 이 첫 두 단계를 잘 훈련하고 능숙하게 하는 자녀와 부모님을 위해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뇌 발달의 최고 레벨인 대뇌 피질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운동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접근 방식을 한 번에 한 단계씩 안내하는 동안 계속 지켜봐 주시고 집에서 꼭 아이들과 함께 꾸준히 훈련해 보세요. 작아 보이지만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들이 계속 우리 아이에게 쌓일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합니다. 강해지시고 힘내세요. 그리고 제 대신 아이를 꼭 안아주세요. 아래 구독 버튼 잊지 말고 클릭해 주세요.